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서울에 집을 사야 돼? 아니면은 빨리 처분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이제 고민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었어요? 동철 씨는 명도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분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그 점유하고 있는 분하고. 아, 잘 해결했어요. 다행이다. 그러면은 일단 그 사용료로 해가지고 500만 원 받으셨는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낙찰받고 점검 치르고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방법을 다 썼죠. 뭐 경찰도 부르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연락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 더 살고 싶은데 계약도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몇 달부터 사용료를 미리 받아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1090 그렇게 계약을 이제 진행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 같네요. 1090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증금 1000만 원 받았다는 얘기네. 음, 이번에 발표했던 이 정책은 쭉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공급을 시장에 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정책하고 지금 정책은 180도가 틀린 겁니다. 이 방향성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책을 펼쳤을 때는 시장에는 주거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는 게 정책이었고요.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정책입니다. 그 전에 정책을 펼쳤을 때는 시장에 주거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원하는 주거가 아니었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학교를 가는데 좀 더 가깝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주거, 이 인프라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주거, 이 수요자들이 원했죠. 거기에다가 좀 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 깨끗한 아파트였으면 더 최상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서울 쪽에서는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부족한 현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한 규제 정책이 들어갔는데 가격대가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더 많이 올라갔죠. 시장 상황을 제대로 못 읽었다는 걸 이제 인지를 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시점에 왔어야 지금 이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는 게 그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 중요한 부분만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물량, 속도, 품질, 가격, 청약. 예,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지금 포인트를 집었습니다. 물량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서울에서 분당 신도시 3군데 그리고 강남 상구 같은 이런 유사한 단지들을 32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입주 물량들이 들어올까요?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이 기간을 5년 안에 줄인다 그럽니다. 어떻게 5년 안에 이렇게 긴 기간을 줄이느냐? 그동안 행정 절차상 진행되는 걸 최대한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있는 절차는 다 빼버리고 신청받고 시행사 선정하고 이주시키고 철거하고 착공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5년 안에 32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5년 안에 32만 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바뀌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공을 해서 정부가 이렇게 주도를 하지만 민간에 설계를 시키고 시공을 시켜가지고 하자가 생기는 이런 부분을 조금씩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진행을 5년 안에 줄여버리니까 그렇게 대폭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공사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부동산 시세보다는 더 많이 낮춰가지고 분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주들은 이 분양가가 낮아지면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 안 하는 지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려해서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면은 그 사업 비용이 줄어드는 데서 분양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익이 만약에 안 생긴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에 용도를 바꾸고 그리고 이쪽에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킨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20층 위주로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45층에서 아니면 60층까지도 짓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완화를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청약이 들어와서 입주가 들어가겠죠. 사업에 이익이 많이 생기겠죠. 거기에서 그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남는 요 금액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도 지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게 이번에 정책의 방안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라고 지주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정부에서는 많은 걸 지금 양보를 했는 겁니다. 그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했을 때에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도 강하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양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해제를 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단 정부에서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에서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빼주겠다. 그럼 민간에서 하는 거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업 분담금을 그만큼 완화를 또 시켜준다라는 게 이번에 큰 골자의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만 들어보면은 이번 정책은 획기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진작에 했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대가 이만큼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정책이 저는 되게 마음은 들어요. 예. 그러면은 어느 곳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느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네 가지를 정했는데 크게는 세 가지인데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도심공공 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는 것처럼 모든 절차들을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사업 진행을 되게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나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나 중공업 그리고 저층 중에서도 뭐 2층, 3층밖에 안 되는 저층에 노후화되는 지역들을 이제 선점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대폭 상한시켜 주고요. 그리고 여세권이나 아니면은 상업지역이거나 중공업 지역 쪽에 되게 낙후되고 사람들 별로 안 찾는 지역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용도 변경을 해서 주거 용지로 이제 바꾸고 그쪽에 최대한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청약 가점이 되게 높은 사람들 위주로 받아갔지 가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들어가 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청약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청약 제도 이 자체를 개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가점 위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순차제가 70%고 추첨제가 30%. 순차제 같은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당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죠. 추첨제도 획기적이고. 그동안은 가점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점제 위주로 해가 점수 많은 사람들 위주로 보통은 65점, 뭐 70 몇 점 이렇게 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이제는 청약 통장만 있으면은 납입 횟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뽑는다는 게 개편 방안이고요. 그러면 85제곱미터 이상 된다는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점제 50% 그리고 추첨제 50%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순차제나 추첨제에서는 그 사람이 무주택 기간이 3년 정도는 돼야지 순차제나 가점제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보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서울에 집을 사야 돼? 아니면은 빨리 처분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이제 고민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32만 호가 대폭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하락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되게 헷갈리죠.
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32만 호가 공급이 돼요. 정부에서 의지가 강하게 지금 피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해요. 그러면은 13년에서 15년 동안 진행하고 있던 걸 지금 5년 만에 32만 호를 공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절차들은 다 간소화시키고 신청을 받는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시행사를 이제 선정을 하고 이주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 초쯤 되면은 철거가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착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가 입주 들어가는 그 시기가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내후년부터는 이 2년 6개월에서 3년 동안 시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5년 때쯤 되는 그 시점부터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대책을 다 나왔는데 어느 곳에 이주를 시키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주비만 받는다고 해가지고 네 알아서 어디 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근데 32만 호가 다 이주하지는 않을 거야. 그죠? 그 중에 10만 호나 15만 호는 어딘가에 전세를 살든 월세에 들어가든 찾아 들어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장사를 하든 그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물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까? 전세가 지금 거진다 잠겨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7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매물들이 잠김 현상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거주를 해야지 2년 이상 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곳은 실제 집이 비어 있는 상태라도 세입자를 안 넣고 그냥 전입만 들어가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시장에 전세 매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되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10만에서 15만 호가 되는 이걸 커버하기에는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지금 받쳐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전세는 되게 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은 전세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풍기 현상에서 빨리 계약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책을 초반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1년은 이렇게 여쭉 지어 들어가지고 공급 물량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해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3년쯤 되면은 입주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입주 물량들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전세 매물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또 들어갈 사람들이 비어있는 전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뭔가 좀 안정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동안 계속 공급은 안 들어오고 수요만 억제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32만 호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틀어지는 환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쪽에 다시 한번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5년 안에 32만 호를 공급을 한다라고 해도 지주들한테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을 그만큼 이렇게 이제 최대 30%까지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의견이 다 이렇게 취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대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5분 기회에 이 지역을 탈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빨리빨리 처리한다고 해도 5년 안에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또 대선이란 말이에요. 대선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번 더 또 이렇게 출렁될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이번 이 정책 발표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부동산이 움직일 가능성이
클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청약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조건은 내가 무주택 기간이 3년 정도 돼야지 이 청약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은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 중에 좀 괜찮게 나와 있는 서울 물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지방 물건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서울 쪽에 또 괜찮은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건만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 쪽에 있는 매물들도 조사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서울 쪽에서는 가격대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카페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시라고 올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물건을 들어보시고 여건만 괜찮다 그러면은 이 물건에 입찰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입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수가 62제곱미터예요. 18평이죠. 방 3개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대지가 미등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대장상에서는 이 물건은 대지가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대지하고 건물하고 권리상에서는 크게 문제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가 2억 8,600이에요. 신건에서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상계 재건축 촉진 2지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게는 보통 이제 상계 2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역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부지가 여기부터 해서 수락산 단공원 이쪽까지 다 해가지고 그 상계 2구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평수가 3,280평이에요. 평수가 되게 크죠? 여기 상계 뉴타운 중에서는 되게 큰 단지로 들어가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역세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이고 총 세대수가 2,200세대. 그러니까 동은 22개 동을 만들 계획으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 상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수락산이 있고 불암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당고개라는 그 공원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치도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역하고는 되게 가깝고 그리고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가 이제 들어가고요. 아파트 뒤편으로는 수락산하고 불암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입지에 있는 물건이에요. 지금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는 분양하고 이주하고 철거 그리고 착공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 매물이 나와 있는 거는 뭐 한두 개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5억 초반에서 5억 중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감정가가 얼마죠? 2억 8,600이잖아요. 반 정도밖에 가격이 안 돼요. 이 정도 평수에 거래되는 것도 5억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는 5억 초반에서 5억 중반까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렴하게 지금이라도 구입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2배 정도는 차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가지고 쭉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죠.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5년 정도 이렇게 단축을 이렇게 시켰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인가 떨어지고 그리고 시공 회사까지 다 선정이 되고 그리고 사업 자금까지 지금 다 계획을 잡아놨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까지 쭉 이렇게 리스크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경매 물건으로 저렴하게 나왔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때 입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 그냥 일반 구축 물건들 중에서 또 서울에 저렴한 물건이 없느냐? 있습니다. 상계 주공 아파트고요. 14단지입니다. 저층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감정가가 2억 5,500인데 한번 유찰해가지고 2억 400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평수는 45제곱미터인데 17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입니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요. 14명이 들어와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권리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불허가 됐는지 그거는 명세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권리상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입지가 어떻고 가격대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 상원중학교가 있고 밑에는 바로
상원초등학교가 있어요.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는 게 크게 문제가 없고요.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청원 여자고등학교하고 청원 고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충분히 이 안에서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물건이고 7호선이 바로 밑에 있어요. 마들역이라고 7호선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입지로는 되게 나쁘지 않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시세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17평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15층하고 6층하고 8층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5억 선에서 나왔어요. 저층이니까 4억 8천이나 4억 9천 정도도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 거래되는 걸 한번 볼게요. 5번 1월 달에 9층이 5억 3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5층이 5억에 거래됐고 지금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는 5억 정도 선에서 나와 있으니까 저층의 시세로는 한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세는 1억 7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가 2억 5천 5백이고 한번 유찰해가지고 2억 4백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낙찰 받았는 가격은 2억 4천 7백대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재작년 4월 달입니다. 이거는 권리상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낙찰되고 이렇게 나왔는 물건이에요. 입찰가가 조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감정가에서 시차익이 거진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입찰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짜 정책이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정말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서울의 모습은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정말 이렇게 32만 호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 속에 서울의 부동산은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러면 5년 안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책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충분히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